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딥시크의 논리가 맞다면 적은 돈을 들여도 되는데 왜 원래 또 투자를 느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딥시크의 어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 모델이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투자 업계의 건센서스도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조금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투자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공포에서부터는 놓여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딥시크는 아마 큰 돈을 들였거나 아니면 큰 돈을 안 들였다면 중류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AI 모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다만 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잘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AI 확산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보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제가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의 변화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역사의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말씀 드리면서 AI의 등장이 산업혁명에 맞먹는, 어쩌면 그걸 능가하는 어떤 큰 변화다.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오던 중에 엔비디아는 이제 작년 6월 말 7월 초 고점 그 언저리에 하고 120불, 110불 거기서 계속 박스권에 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져 있고, 하여튼 그러는 중에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곳에서 R1이라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도 많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각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우리나라,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다운로드를 금지시키는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싼 가격으로 좋은 추론 모델을, AI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을 텐데,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를 읽는데 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출제 범위 전체 다 해서 한 2000페이지 정도가 된다. 그러면 2000페이지를 하루에 10페이지씩 읽는다고 치더라도 200일이 걸릴 거고,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AI 모델이라는 게, AI도 뭘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걸로 답을 제시하는 건데, 도대체 그럼 학습을 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읽어야 되면 GPU가 많이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컴퓨터 능력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AI 모델은 반드시 뛰어난 알고리즘 모델, 오픈소스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소스 방식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딥시크는 만들었고, 오픈 AI는 크로즈 방식인데, 어쨌든 알고리즘 더하기 양질의 데이터, 교과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컴퓨팅하는 능력. 이제 아까 비유했던 거에 치면 눈으로 읽고 암기하고 하는 그런 수험생의 노력, 그게 아주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 채로, 책을 읽으려면 책값이 들어가고 또 읽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걸 뛰어넘고 어떻게 그렇게 성능 좋은 AI 모델을 만들었을까? 정말로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제법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사이에 각종 이제 언론에서 딥시크의 어떤 모델은 비용을 가소해서 계상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H100은 중국에 수출 금지된 품목이죠. 그런데 H100을 썼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기술 방식이 전문적인 어떤 특화된, 예를 들어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에만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문을 풀 수 있는 어떤 단초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AI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그 시험을 사법고시라 칩시다. 그러면 율법 전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율법 전서를 다 읽지 않고 누군가 지난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약한 쪽집게 족보 그것만 갖고도 그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는 증류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류 모델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가령 오픈 AI 같은 경우에 챗GPT는 증류 모델이 아니고 증류 모델은 어떻게 만드느냐 비유하자면 이제 율법 전서를 요약해서 쪽집게로 만든 어떤 요약본 그것만 갖고 AI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핵심 원리가 뭐냐 증류 방식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티처스 모델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이름이 이런 거지 사실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처스 모델은 전체를 그냥 율법 전서를 다 읽은 모델 거기에서 이제 요약본을 추출해낸 게 스튜던트 모델이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만 갖고 추론 모델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좀 의문이 풀렸어요. 여러분 그 앱, 구글 앱 장터도 그렇고 애플 앱 장터에 가시면 챗GPT 이렇게 쓰면 엄청나게 많은 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한때 7, 8개까지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얀색의 그 앱 모델 챗GPT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오픈AI에서 제공해주는 진짜 AI 모델이고 나머지들 녹색도 있고 뭐 검은색도 있고 많은 앱이 있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인데 그건 다 증류 모델인 거죠. 일종의 챗GPT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히 추론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데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가금을 하고 월 얼마씩 돈 내세요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아니고 그 가짜 챗GPT를 사용하면서도 나는 챗GPT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건 카피예요. 얘기를 해도 괜찮아. 뭐 성능이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티처스 모델 그러니까 챗GPT는 혹시나 구석탱이에서 시험이 나올 것도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읽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요약된 거 가지고 그래도 정확도는 굉장히 높죠, 그죠? 어떤 분은 차라리 교과서 전체를 읽는 것보다가 메모지 그 메모해놓은 그걸 읽는 게 훨씬 더 시험 볼 때 효율적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시간이 줄겠죠, 그죠? 그리고 돈도 교과서 전체 사는 것보다는 요약본 사는 거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그분님들 우리 그 학력고사 볼 때 교과서 요약한 핵심 체크라고 뭐 이런 입시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류 방식의 AI 모델의 핵심 원리는 티처스 모델. 이걸 직역하니까 이제 교사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체를 다 읽은 모델, 챗GPT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연산량이 많이 사용돼서 실사용량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예측 결과를 소프트 타켓, 소프트 라벳으로 그냥 가볍게 메모해서 전달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 요거는 티처스 모델보다는 자연히 요약본을 읽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적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요걸 할 수 있는 요게 학생 모델이 되고 티처스 모델에서 요약된 거를 학습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만들고 요 만든 걸로 아주 가벼운 아주 길이가 줄어져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목표값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비유가 있는데요. 티처스 모델이 어떤 이제 동물 사진을 딱 놨을 때 티처스 모델은 내가 봤더니 얘는 고양이일 확률이 85%야 이렇게 진단하고 여우일 확률이 10%야 강아지일 확률이 5%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티처스 모델은 그렇게 판단해서 답을 준다면 이거는 밑에 스튜던트 모델에서는 이걸 딱 보고 이거 고양이야 라고 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훈련 방식은 모델은 중류 과정은 티처스 모델 훈련을 일반적으로 학습한 거를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된 걸 가지고 학습된 티처스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프트 라벨을 형성해서 요약분을 제공해주고 이걸 확률값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티처스 모델이 생성한 요 값을 소프트 레벨 값을 요약분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정답뿐이 아니라 소프트 레벨을 사용함으로써 더 부드러운 학습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제 가벼운 비용이 적게 드는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도 작은 모델에서도 티처스 모델과 유사한 성능, 이제 문제는 이 유사한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똑같지 않은 그 차이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학습했느냐, 정확도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데 뭐 사실 뭐 100% 정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사는데 뭐 굳이 꼭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성비 높은 모델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은 모델을 경량화해서 연산량이 줄어들고 실시간 적용하기가 읽는 시간이 빠르니까 시간이 줄어들죠. 추론 속도가 모델이 작게 되니까 예측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런데도 이제 딥시크는 추론 그 매개 변수가 6,900억 개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딥시크는 이런 뭐 중류 방식으로 만든 경량화된 모델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매개 변수를 그렇게 늘렸다면 당연히 학습량이 많아야 되고 비용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싸게 만들었는데 대규모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법 전서를 읽는데 나 진짜 하루 만에 다 읽었다. 그리고 완벽히 이해했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법 전서를 이해하는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나는 노동의 시간도 줄어들었고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딥시크는 이런 경량화된 모델이거나 중류 방식으로 만든 모델이거나 아니면 정확도 높은 어떤 그냥 챗GPT 같은 모델인데 얘는 오픈소스 방식이죠. 크로즈 방식이 아니라 오픈소스 방식이니까 참여하는 거기에 이 모델을 고도화시킨 데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코드를 프로그래밍하고 해서 뭐 훨씬 더 이제 효율성 높게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푸나요? 그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분명히 만약에 이런 증류 모델이 아니라면 이 모델은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이 학습을 했을 거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증류 모델의 장점은 작은 데이터라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티처스 모델의 지식을 직접 사용하니까 이미 1차 가공된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훨씬 데이터 양이 줄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육법 전서를 요약한 요약분을 갖고 하니까 육법 전서 전체가 데이터의 총량이라면 이 고시생은 이거 누가 선대에 진짜 쪽집게 요 메모된 요약분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데이터의 부족 문제도 완화가 됐다. 결론적으로 AI 모델 중류 모델은 대형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실시간 AI 서비스, 모바일 AI, IoT,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모델 경량화가 필요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딥시크에 대한 논란에서 시장이 이제 조금 한 단계 지식의 깊이가 깊어진 거죠. 최근 AI 정상회의에서 어떤 샘 울트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딥시크가 무슨 뛰어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옛날에부터 있었던 기술이었다. 그 기술이 뭐냐? 이 증류 기술이라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챗GPT, 오픈 AI도
우리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확도 높게 만들려면 AGI 성능하고 같게 되는 최종 시험이 딥시크의 알론하고 오픈AI가 이번에 새로 만든 딥 리서치라는 추론 모델을 빨리 만들었죠. 그리고 급격히 뚱땅뚱땅 만들어서 두 개를 시험을 보게 했더니 오픈AI의 딥 리서치가 이 딥시크의 알론보다가 무려 3배나 또 시험에 정답을 많이 맞췄다고. 하여튼 AGI는 앞으로 10년 내에 가시화될 거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허사미스 CEO는 딥시크가 특별한 대단한 발견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 생태계에서 이제 처음에는 딥시크가 우리의 투자 논리를 몽땅 뒤집어 놓은 거죠.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 센터, 많은 컴퓨팅 능력, 많은 GPU가 필요하다는 기반 하에서 데이터 센터 주식도 오르고 엔비디아 주식도 오르고 하드웨어 반도체 주식도 올랐는데 딥시크 때문에 그게 적은 돈으로도 적은 반도체로도 적은 데이터 센터로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번 쭉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아마존이 1,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구글이 750억 달러, 메타가 65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데이터 센터에 용량을 늘리는 투자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드웨어의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는 그러한 전망을 또 가지게 됐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적은 돈을 들여도 되는데 딥시크의 논리가 맞다면 왜 원래 또 투자를 늘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딥시크의 어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 모델이 보편화되는 보통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투자 업계의 건설서도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조금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AI를 굳이 가령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벼운 D산을 올라가는데 굳이 알프스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을 오를 것처럼 중무장을 다 하고 텐트를 몇 개 들고 막 그렇게 중무장하고 산을 오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많은 저변으로 사회 기업들 전체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동네 D산 올라가야 될 정도의 AI가 필요한 많은 일반 기업들, 정부들, 또 부문화된 학교들, 연구기관들에 있어서 AI의 확산을 더 급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늘리는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혹은 SK 하이닉스다, 혹은 삼양식품이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AI로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모델은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 라면 공정 개선을 위한 AI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컴퓨터를 막 반도체 사가지고 증설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빌려서 나 그걸 통해서 연산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대신에 AI 모델은 이런 경량화된 모델, 증류 기술을 사용한 모델을 탁 갖다 놓으면 우리도 독자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기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수요들은 우후수순처럼 정말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딥시크가 가져온 이 전체적인 앞으로의 파급 효과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에 어쩌면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술 변화였습니다. 너무 많은 공포도 안 맞고 너무 많은 고집도 안 맞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만약에 딥시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딥시크가 정말로 율법 전서를 다 읽었는데도 책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었고, 다 읽었는데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진짜 엔비디아 큰일 났던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엔비디아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110불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조건 저가 매수의 찬스야. 이걸 알고 했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찬스가 맞고, 모르는 상태였다면
비중이 많은 분들은 좀 팔아서 리스크 관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조금 뭐 한 5%, 6% 비싸게 사더라도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더 애드하는 게 그게 투자다. 그냥 차트상 많이 내려갔으니까 나 애드해야지. 나 존버할래. 혹은 또 내려갔으니까 무조건 물 탈래.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건 배팅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투자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공포에서부터는 놓여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딥시크는 아마 큰 돈을 들였거나 아니면 큰 돈을 안 들였다면 중류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AI 모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의 AI 석학들은 여전히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다만 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잘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AI 확산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없어서 못 지금 수용하고 있는 어떤 대기 고객들의 예약된 수주 잔고가 3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보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문과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공부하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이제 AI도 시간이 좀 흘러가야 또 최신 데이터를 학습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GPT 거기 학습한 거는 2023년 데이터밖에 학습이 현재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챗GPT가 검색 기능을 거기다 추가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검색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학습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 보도된 혹은 또 블로그에 실려 있는 그런 길들을 검색해서 가지고 와서 이래요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 학습에서 추론으로, 그리고 추론의 강범위화로, 그리고 또 추론의 물리적 AI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세하면서 AI 산업 발전을 더 이루어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반도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AI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 것 같고, 전체적으로 AI 산업이 전 세계의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앞당길 수 있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리 전기차도 가격이 싸지면 보급이 늘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술 변화였습니다. 요 관련해서 뉴스도 하나 제가 짧게 전해드릴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50로 오픈 AI 버금가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요게 그 중류 모델이에요. 요 모델은 구글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딥시크가 이용한 중류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요 모델의 이름이 S1이래요. 그러니까 딥시크도 중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드디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50 갖고 뚱땅뚱땅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메모지, 그러니까 중류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이 참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떤 그 이과생만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비유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이제 딥시크에 대한 그리고 또 중류 방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딥시크 모델과 등장한 게 S1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가는데 가성비 높은 모델로 주목받을 걸로 전망된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많이 주목받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식이면 이제 너나 없이 다 만들 것 같고요. 문제는 이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활용되는 쪽, 딥시크 관련돼서 오늘도 또 다음 주제에서 아주 재밌는 어떤 큰 기술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